2022년 한국 힙합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앨범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앨범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특정 두 앨범의 취향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된 앨범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009의 유유와 이현준의 번역 중 손실이라는 앨범이었습니다. 두 앨범 다 실험적이고 메시지가 깊어 비슷한 느낌을 주었죠. 둘 다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두 앨범이 서로 많이 비교당했던 것 같아요. 009의 유유는 제가 이미 유튜브에 리뷰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은 그 009의 유유와 대결 구도에 놓였던 이현준의 번역 중 손실 리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번역 중 손실이라는 앨범은 앨범의 제목에 굉장히 집중해야 하는 작품입니다. 이현준이라는 아티스트의 의도가 이 앨범의 제목에 전부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번역 중 손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먼저 알아보아야겠죠? 우선 음원 차트의 이 앨범 소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해석하지 말라. 가까이 다가갈수록 당신은 단어의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이 앨범을 설명하는 글인 것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또 이 앨범의 피지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란 말을 하는 동시에 잠은 사라지지. 하다만 작업은 곡이 좋아야 하는데 하는 걱정 때문에 망쳤고 게임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망쳤어. 자연스러울 때까지 나를 조이는 게 자연스러운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의미가 사라진다. 이런 문구가 써져 있었는데요. 이런 문구들은 우리가 이 앨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문구들과 앨범 안에 음악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저는 이런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무언가에 다가갈수록 계속 무언가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행복을 쫓을수록 행복에서 멀어지거나 돈을 쫓을수록 돈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사랑을 쫓을수록 가장 순수했던 사랑에서 멀어지듯 우리는 사실 무언가를 쫓을수록 그 무언가와 계속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 중 손실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 다가갈수록 계속해서 이 작품에서 멀어져가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 특정 작품에 의미를 쫓습니다. 그 예술에 대한 정답을 도출해내려고 하고 최대한 적합한 해석을 해내려고 합니다. 이는 예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 한마디, 그것조차 우리는 해석하려고 나서지만 우린 그 사람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낸 그 한 문장조차도 완벽하게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는 모든 행위가 사실 그 의미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항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앨범은 이 앨범의 제목처럼 번역을 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앨범입니다. 이현준의 작품과 리스너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 파헤치려고 할수록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계속해서 해석해내려고 하지만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특정 작품에 대한 감상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이현준님의 의도대로 즐기셨으면 합니다. 이현준님은 이 작품을 너무 가까이 해석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단어는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죠. 즉, 이 앨범은 정답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정답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에 다가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작품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죠. 그렇지만 그냥 이 앨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렇게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술이라는 분야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와 미래의 사회에서는 특정 표현과 분야에 대한 의미를 최대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번역 중 손실이 그런 것에 대척하는 것만 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하나의 예술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이현준님이 표현한 것과 의도한 것에 알맞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을 하려는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쉽게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앨범은 애초에 해석하지 말라고 던져준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능동적인 방법이 아닌 수동적으로 번역하게끔 조정합니다.
그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서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 중 특히 청각이라는 감각만을 이용해서 이 앨범만이 보여주는 의미와 분위기를 우리에 대해 인식시키는 것만 같습니다. 즉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번역하는 것을 지향하고 수동적으로 그냥 인식되는 대로 이 앨범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의 번역기가 되는 것처럼요. 어때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저는 이런 제 스스로의 모습이 마치 로봇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이 앨범을 제가 해석하려고 발벗고 나서지 않아도 제 뇌가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해석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동으로 인식되는 기계가 된 것만 같았죠. 이는 사이버펑크의 한 장면이 연상되기도 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인간관계가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당신 앞에 놓여있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내 몸에 스며들어 내 뇌가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그 인간관계를 똑같이 대입한 것만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내가 이 앨범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현주님의 이야기를 흡수할 수 있었고 이현주님의 뇌 속과 가까워질 수 있었죠. 번역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맥락으로 번역기의 성능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에 이 앨범이 시작할 수 있었다고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번역기는 현재도 전혀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정 두 국가의 언어를 완벽히 바꿀 수 있는 번역기는 아직 없죠. 이는 번역을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의미의 손실이 발생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앨범도 그것에서 생각을 따와서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의미가 더 완벽히 전달되는 앨범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직역은 할 수 있겠지만 직역은 그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번역 중 손실이라는 작품에서 이현주는 직역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에게 흡수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우리의 감각과 연결시켜 이 작품의 의도를 최대한 잘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의 커버도 청각적인 요소가 아닌 시각적으로 음성 번역기가 된 인간의 신체를 표현해보려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뭔가 소름 돋게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앨범 커버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앨범의 정말 많은 부분이 아티스트의 의도와 함께 발맞춰 나간 앨범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영상의 절반이 넘는 분량을 이런 이야기들로 채웠는데 이 앨범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앨범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의도도 분명했고 그 의도도 크게 어렵지 않았으며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에 성공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앨범은 방금까지 설명드린 의도와 꽤 알맞는 사운드를 위주로 꾸렸는데요. 제가 스스로 뭔가 사이버펑크 그리고 기계가 연상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앨범을 들어보셨다면 다 아시겠지만 미칠 듯한 기계음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쉴 틈 없이 자극합니다. 분위기가 환기될 틈이 없이 우리를 계속 구석으로 몰아냅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저음의 베이스도 이에 동참했죠. 이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의 마음속에 해석 장치를 자극하는 느낌이었고요. 이 작품의 청취 자체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능동적인 해석을 억제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사운드가 우리의 능동적 해석을 억제하고 수동적으로 이 앨범을 받아들이게끔 만든 것이죠. 어쨌든 그렇기에 이 앨범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전혀 환기되지 않고요. 이 번역준 손실이라는 작품을 단 하나의 분위기로 쭉 몰고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머리도 아프고 정신없다는 평도 꽤 많습니다. 이런 앨범에서 분위기가 환기되는 곡이 웬만하면 한두 개씩은 있기 마련인데 이 앨범은 진짜 정말 없거든요. 실제로 저도 어느 정도 듣기 힘들다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앨범을 좋게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 하나의 분위기로만 유지된다는 점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작품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작품이니 불호의 반응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이 품고 있는 가사도 꽤 중요하겠죠. 이 앨범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흡수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선 가사도 사운드와 비슷하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009의 유유와 비슷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막 뱉어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조금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한 이현주님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고요. 이현주님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번역과 손실을 상징하는 키워드들에 대한 묘사도 중간중간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 딱 꽂히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들었던 트랙은 자율주행이라는 트랙이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트랙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에서 기계가 운전하는 차, 즉 자율주행차로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차에 있었을 때는 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로 변화했을 때 그 차와는 완벽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석을 보니 사람은 없고 기계는 본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현주님이 하는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운 트랙입니다. 이 트랙 말고도 이현주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꽤 담백하고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트랙이 많으니 여러분들도 비유적인 표현에 신경 쓰시면서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앨범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느껴집니다. 앨범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으며 이 앨범에 대한 감상 방법을 리스너들에게 제안한 점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리스너들에게 꽤 잘 먹혔던 것도 있죠. 진부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앨범이 정말 예술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음악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가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니까요. 이 앨범 리뷰도 이현주님의 의도대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제 채널의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분명히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을 즐기는 법을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앨범의 메시지와 이현주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에 오랜 시간을 할애한 것 같네요. 이 점 양해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에서 최대한 멀어지세요. 그러면 정답과 최대한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느끼세요. 그게 이 앨범을 감상하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